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흥행작의 촬영지는 명소로 급부상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주도 숱하게 흥행작의 촬영지로 활용돼 왔는데 명소가 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25, 21,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흥행작들의 촬영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반곡역. 옛 정취를 품고 있어 사진 명소로 유명하지만 사실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주는 숱하게 흥행작의 촬영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식객, 신기전, 전우치, 내 머릿속의 지우개, 구타 유발자들처럼 비교적 오래된 작품부터 사이코지만 괜찮아, 25, 21, 좋아하면 울리는, 마인 등 최근작도 적지 않습니다. 치악체육관에선 드라마 25, 21의 주인공인 나이도와 백이진이 귀여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치악산 성황림은 영화 전우치에서 인간 세계와 신선계를 잇는 장소로 나옵니다. 구룡사에선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주인공 정우성이 자신에게 목수일을 가르쳐준 스승을 찾아 부인이 된 손예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원주가 많은 흥행작의 배경이 된 데 반해 명소가 된 곳은 거의 없다는 건 한계로 꼽힙니다.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했던 강릉 영진해변, 건축학개론에 나왔던 양평 구둔역 등은 작품 흥행과 함께 평범한 장소에서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는 그나마 있던 유명 촬영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남녀 주인공이 머물던 저주받은 성 세트장이 있었던 카페는 몇 년 전 안전상의 이유로 세트장을 철거했습니다. 저희 원주에 이사 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아직 그런 데는 못 들러와가지고 여기가 처음이에요. 사실 아빠가 알려줬어요. 아빠가. 저는 더 놀러 가고 싶긴 한데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원주시 차원에서 이런 촬영지들을 관리하고 명소화할 계획이 없는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속초시 청호동에 문화체 공간을 짓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속초시가 시의회에 국유지 매입을 승인받은 뒤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들게 되자 뒤늦게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시의회가 속초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34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에 청호동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들고 있는 펼침막에는 국유지 매입 백지화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써 있습니다. 지난달 속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호동 국유지 매입 취소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방청석에 앉아 시의회의 최종 판단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9월 낙후된 청호동에 문화스포츠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며 국유지 매입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28억 원의 계약금까지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뒤늦게 대부 관계와 무단 점유 등을 확인한 뒤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선 겁니다. 매각대금 감정가가 271억 외에 약 42억 원의 추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 국유지 대부 및 무단 점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부가적인 예산 부담 및 부지 활용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과 아울러 이 같은 속초시의 취소안에 대해 속초시 의회는 앞뒤가 바뀐 행정의 미숙함을 강하게 질타했고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만장일치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 승인부터 받고 문제가 생기자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제동을 건 겁니다. 주민 설명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절차도 누락을 시키고 이런 행정의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의회가 되겠다. 청호동 주민들은 의회 결정을 환영하며 국유지 매입과 인프라 확충을 계속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넓고 비좁은 행정복지센터를 국유지로 신축 이전하고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호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청호동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지에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또 조성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이번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국유지 매입 취소안이 다시 논의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부관계나 무단 점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설득하거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쉽지 않아 속초시 행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년 강원대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강원대 평의원회는 어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91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4개 의대 가운데 강원대와 한림대, 가톨릭 관동대의 의대 증원안이 평의원회를 통과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다음 달 3일 증원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양구 농촌마을에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계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먼지, 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양구의 작은 농촌마을.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양계장을 반대한다. 생존권을 사수하자고 적혀 있습니다. 인근에 양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걸어놓은 겁니다. 포천 농업법인이 점 찍은 양계장 위치는 이 마을과 1.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예상 사육 규모는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양계장 악취와 날림먼지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소양호 상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죠. 여기 청정 지역인데. 어떤 당 먼지에 냄새에 많겠죠. 양계장 건축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시내와 7km가량 떨어진 양구읍 도사리 마을입니다. 이렇게 제 뒤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최근 이 부지를 대상으로 양계장 건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춘천의 한 농업법인이 이곳에 14개 동의 대규모로 양계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실제 양계장이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때문입니다. 양계장은 규모에 따라 건축 허가와 분뇨 배출 허가를 받은 다음 축산 영업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거나 가축 제한구역이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양구 두무리 양계장은 공식적인 건축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도사리 양계장은 건축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규모 면에서는 환경부서에서 그런 사육 규모 이런 거는 그쪽에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저희 쪽에서는 허가가 안 나가요. 주민들은 양계장 두 곳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군의회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소개하는 스포츠 샛별 연중 기획 보도입니다. 육상 창 던지기에서 초특급 유망주라고 불리는 중학생이 있는데요. 지난해 일찌감치 여자 중학생부 한국의 신기록을 세운 인제중학교의 이세봄 선수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 380번을 단 선수가 전력 질주해 힘껏 던진 창이 48m 79cm를 날아 운동장 노란선 밖으로 떨어집니다. 여자 중학생부 한국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세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구별 신기록인 것 같은데. 주인공은 인제중학교 3학년 이세봄 선수. 지난해 여자 중학생부 한국 신기록을 38년 만에 갈아치운 초특급 유망주입니다. 중학교 입학 당시 단거리 선수였던 이세봄에게 창 던지기로 전향을 권한 사람은 김고은 코치. 이세봄이 피구공을 던지던 모습이 강렬했다고 해상합니다. 세범이가 피구를 되게 잘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창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세범이한테 맞는 종목을 찾아주다 보니까 창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세봄의 최대 장점은 스피드와 유연성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른 도움 닫기를 하고 그대로 던지는 힘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2022년 7월 이후 12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아갈 때 보면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기록 깰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이래서 훈련 열심히 받는 것 같아요. 이세봄의 올해 목표는 이번 주말 개막하는 소년체전에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다시 뛰어넘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인 창던지기를 많이 알리고 싶기도 하고 멀리 봐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목표예요. 창던지기 유망주 15살의 이세봄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대상지로 선정돼 28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집단 검사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강원도는 바이오를 통해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게 목표라며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6개월 연속 낙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00.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 평균을 나타내는 값인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철원군 갈마르베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돼지 1,2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농가에서 폐사가 잇따르자 정밀검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작년 9월 화천의 양동 농장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의 돼지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 돼지 농장 65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가정 방문을 폐지하고 경찰이나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의 대응을 환영한다며 교원 가정 방문이 학생을 보호하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림대학교에 마련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올해부터 거점형으로 확대돼 다양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림대 일자리센터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지원을 포함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특화 프로그램 등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강원도에는 한림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 한라대와 상지대에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다음 달 18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향토 축제를 넘어 글로벌 미식 문화 축제를 목표로 자매 도시와 함께 국제관을 열고 해외 특산물과 음식, 커피도 함께 마련합니다.
또 음악과 춤 공연, 태권도, 드론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바가지 요금과 안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 원주시 대표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미용과 식품 등 원주 지역의 우수기업 10개사가 바이어 30명을 초청해 모두 21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해시가 북평 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80억 원이 투입되는 부평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연 면적 1,900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과 휴게 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설계 공모가 마무리돼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춘천의 골목형 상점가는 2곳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5개 사업장을 선정해 청년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정규직 채용이 성사될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매달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와 확인 서류 등을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으로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